안녕하세요, 황석우입니다. 연기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대본 분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대본 분석은 연기를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배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끝까지 해야 되는 숙명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기를 할 때마다 대본 분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런 대본 분석이 연기를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본 분석이 연기를 방해하는 그 대표적인 경우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기하고 대본 분석을 맞춰보는 경우예요. 자기가 분석했던 내용을 마치 정답처럼 모범 답안으로 딱 정해놓고 연기를 할 때마다 이 정답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연기가 맞는지 계속 맞춰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하나 치고 정답하고 맞춰보고, 대사 하나 치고 정답하고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연기하는 학생들은 연기를 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연기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연기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답답해요. 연기를 보던 사람들은 왜 연기를 끊었는지, 그리고 왜 답답해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연기가 안 된다는 거죠. 대상한테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분석했던 내용하고 연기하고 맞춰보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연기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본 분석했던 내용하고 연기하고 계속 맞춰가면서 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연기는 분절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끊어지는 연기는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연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대본을 설명하는 경우예요. 대본을 분석할 때 얻었던 많은 정보들을 연기에 다 담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연기를 망치는 경우예요. 대본을 분석할 땐 많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많은 고민들도 하죠. 이렇게 대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연기 안에 다 담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연기로 이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는 이런 의도로, 이 부분은 이런 감정으로,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표대로 쭉 따라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연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답을 맞춰가면서 하는 연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정답을 맞춰가면서 하는 연기는 연기가 계속 끊어지고 또 분절이 되지만, 이렇게 하는 연기는 얼핏 봤을 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표대로 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연기는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관객들한테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고요. 이 인물은 지금 이런 감정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진짜 연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본하고 통신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대본 분석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집중력으로 극 속에 몰입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하는 학생들의 연기를 보면 겉으로는 대상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하고 교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석했던 내용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의 클라우드처럼 어떤 저장 공간을 머리 위에 띄워놓고 거기에 대본 분석했던 내용을 딱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하고 블루투스로 계속 통신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대상을 느끼면서 대상한테 뭔가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클라우드하고 블루투스가 끊어질까봐 거기에 온통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전파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땐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를 잡을 곳을 찾죠. 그리고 전파가 한 곳에서 잡히면 꼼짝 안 하고 그 전파가 끊어질까봐 긴장한 상태로 굳어버리죠. 만약에 이런 상태로 누군가하고 통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척 해도 몸은 이미 굳어있고 온몸은 다 긴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경은 이 전파가 끊어질까봐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하고 대본하고 통신한다는 경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대상을 느끼고 대상한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대본 분석했던 내용하고 통신을 하느라고 온 정신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띄워놓고 이 클라우드하고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면서 이 통신이 끊어질까봐, 블루투스가 끊어질까봐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그게 몰입을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집중이 아니에요. 어쩌면 집중한 건 맞겠죠. 하지만 집중한 대상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대상한테 집중한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분석했던 내용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연기도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는 끝없는 즉흥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상을 느끼고 대상이 주는 자극에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우들처럼 대상은 전혀 느끼지 않고 대본 분석에만 신경을 쓴다면 절대 살아있는 연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할 때는 대본 분석은 잊으셔야 돼요. 대본 분석은 잊고 오직 대상을 느끼고 대상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면 대본 분석은 잊으세요. 대본 분석은 무대 밖에서 하시고 무대 위에서는 대상이 주는 충동과 자극에 온몸을 맡기고 동물적으로 연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황이 온 우주에서 오늘 처음 만난 상황인 것처럼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동물적으로 연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자유롭고 살아있는 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던 그 대본 분석들도 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